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크임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타격했다는 뉴스입니다. 당장 푸틴이 핵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푸틴 핵카드 맞불, 우크라이나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본토 첫 타격, 러시아 미국 미사일 허용에 핵 교리 변경, 우크라이나 북한 무기 저장 카라체프 공격, 러시아는 6발 중 5발 요격해서 격추시켰다. 한 개는 손상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상속세 낸 기업 40%는 문 닫았다. 한국경제 일면 톱입니다. 경영 의지를 꺾는 징벌적 상속세의 덫이다. 1997년 이후 주식 물납 기업 331곳, 311곳 중 126곳이 휴업 폐업 상태에 있다. 받은 주식도 매도가 어렵다. 거둔 세수 사실상 휴지 조각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뭐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개별 기업도 살아남지 못하고 지금의 우리의 그 이 상속세가 상속하는 것이 나쁘다. 그러므로 국가에 돈을 많이 내놔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세금이다 이런 거죠.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 아까 봤던 그 윤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외무장관 면전에서 북한과 러시아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하라. 지금 브라질에 있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G20에 참석하고 있는 정상들도 국제법상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공동 선언문을 냈는데요. G20 정상회의가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의 뜻을 담았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진상을 밝혀라. 목소리 키우는 친윤계. 김기현, 권성동 두 의원이 당무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당원 정보 공개는 불법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반사 이익을 흡수 못한 당정 지지율, 답답한 여권. 여당은 31.6, 민주당은 47.5, 양쪽 격차가 16%포인트, 15.9%포인트. 네, 차이는 여전하다. 윤 대통령 지지율도 23.7, 여전히 바닥권이다. 반 이재명만으로는 중도층 포섭을 못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민생 차원에서 한국 노총 찾아서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본토 미사일 공격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의 측근들은 3차 대전 일으키려는 거냐 이렇게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제한을 푼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이 사람입니다. 확전 사다리의 또 다른 단계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젠 친한계에서도 쇄신 목소리 잠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각하다. 한동훈이 띄운 이 민생 특위도 묻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각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11월은 이재명의 달입니다. 김건희의 달이 아니라 뭐 민주당은 그랬죠.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이다. 뭐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온통 화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무 효과 없습니다. 11월은 이재명의 달입니다. 11월 15일 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불법 법인카드 유용 혐의 기소. 네, 아무튼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그 걸림돌이자 이 족쇄가 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고,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극체제라는 시스템 속에서 민주당과 함께 방탄정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래서 방탄국회로 전락돼 있는 이러한 상황이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암적인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락을 짓는 지금의 이 이재명 1심 선고 연달아 나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 뉴스이기 때문에 다른 뉴스는 거기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불법 법인카드 유용 혐의 기소, 당연한 겁니다. 기분 좋은 사진 하나 보죠. 비 그친 뒤 제주 하늘에 뜬 무지개입니다. 제주시 앞바다 어제 오후 선명한 무지개가 떴는데 그 아래로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오래 볼까요? 아유, 여기에 그냥 눈길 두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가 싫네요. 김칫국 마시는 여권, 쇄신 논의 없이 이재명 판결만 바라보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 법정 구속 등 발언 쏟아내며 야당과 똑같이 사법의 정치화를 하고 있다. 이제 신문은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여권이 지금은 이재명 판결에 공세를 집중해야 될 그럴 시기입니다. 지금 쇄신하는 것은, 쇄신은 이재명 판결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할 것이고, 지금은 일단 이재명 판결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공세, 법정 구속, 뭐 여기에 저는 집중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지금은 쇄신에 관한 것은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꼭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월 이제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 이 쇄신에 대해서 집중하기 바랍니다. 괴담 유포, 사드 시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시민단체 삼각 공조를 했었다. 문재인 정부 사드 지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중간 제목 한번 볼까요? 민주당 의원들 사드 공포 부각, 전자파에 내 몸 튀겨진다. 가발 쓰고 춤추며 사드 괴담송. 문재인 정부는 중국 눈치 보며 3불1한, 세 가지는 안 되고 하나는 제한적으로 하겠다.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 공식화했었죠. 환경 영향 평가는 질질 끌며 뭉갰었습니다. 미국 사드 기치 방치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미국 쪽에서 항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물자 반입이 막히자 미국 쪽에서는 철수해야 된다라는까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동맹으로서는 용납 못할 일이다, 이런 강한 이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사드 정식 배치, 성주 집회 컨테이너들 자진 철거,
마을 사람들 집회 안 한 지 꽤 됐다. 이런 아주 엽기적이고도 왜곡된 현실이 문재인 정부 때 반복됐던 겁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순환사 주요 장면. 지금 이게 말이죠. 괴담송 부르는 장면입니다. 2016년 8월 민주당 의원들 사드 반대 집회에서 가발 쓰고 춤추면서 사드 괴담송 불러. 전자파에 내 몸 튀겨질 것 같아. 이 괴담송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위대 피해로 글쎄 멀쩡한 육로 놔두고 헬기로 장병들 식량하고 유류 등을 공수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3불 1한 약속했습니다. 군사 주권을 훼손을 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참여 안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중국에 공식화했던 겁니다. 정부 중국 무관에도 사드 관련 작전 내용 알려준 정황.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 국방장관이 사드 지연 용납 못한다. 그랬었고요. 트럼프 일기 때 우리 국회 외통위 이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예측 가능하다. 원자력 협정 개정, 핵 공유 등 기회의 문이 오히려 열릴 수도 있다. 한미 의원 연맹 만들어 교류를 늘리고 방위비 등은 일본과 공동 대응하는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물러나야 정치 생명 끝났다. 너무 나가는 여당 국민의힘 뭐 이런 기사인데요. 저는 이런 기사 물론 신문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말 이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네, 이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11월 25일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쇄신 아까 말한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밤길 걸어도 안전하고 아파도 걱정이 없고 한국으로 오는 이민, 한국에서 나가는 이민이 아니고요. 한국으로 오는 이민이 50%가 늘었습니다. OECD 기준 이민 증가율 2위. 지난해 등록 외국인이 87,100명입니다. 여기 이제 대한민국 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한국으로 오는 지금 이민 행렬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보고 계십니다. 4년 만에 핵 교리 바꾼 푸틴. 우크라이나 지원한 미국도 타격 대상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네요. 핵교리 바꾼 내용 그건 뭐냐. 핵탄두가 없는 에이테크스 같은 미사일을 사용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더라도 러시아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미사일, 드론 공격 정보만으로도 핵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네, 뭐 핵들이 이렇게 바꾸나 안 바꾸나 러시아는 어차피 푸틴 마음대로 하는 데인데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상대편을 위협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3명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원래 9명이 정원인데 지금 3명이 퇴임해가지고 3명이 공석인데 그 3명이 이제 국회 추천분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원래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하자 그랬는데 야당이 의석수대로 야당이 2명 주고 여당은 1명만 가져가라 뭐 그랬거든요. 여당이 양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2명 추천권 줄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비율은 중도와 보수 여기까지가 5명 그리고 진보가 4명 이렇게 해서 5대 4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일이 뭐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들을 포함해서 정부 곳곳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국회의원 선거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 지난 4월에 있는 4월 10일 총선 때 총력을 다해서 총선 승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마찬가지.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저 같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정말 목숨을 바칠 듯한 그런 온 힘을 다해서 총선 승리에 모든 그 대통령실의 힘을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 뒤에 여파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에이테크스 6발 러시아 본토 군사시설 첫 공격. 지금 이 사진은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군이 에이테크스를 우리 동해사 안에서 지금 발사하는 그 모습입니다. 트럼프 불법 체류자 추방 군 동원 시사. 기혼 여성 62%는 워킹맘 역대 최고랍니다.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 그리고 쪼개기 후원 이것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만약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은 5개 재판이 아니라 7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쪼개기 후원. 이 쪼개기 후원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자동 호텔 쪼개기 이것까지 기소를 하면은 이제 이재명은 현재 5개잖아요. 어저께 이제 불법 그 법인카드 유용 혐의 기소가 돼서 그런데 7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국이 허용한 에이테크스 러시아 본토 공격 푸틴은 핵 보복 위협. 민주 대선 후보 이재명과 당과 일체다. 당이 지원해야 한다. 여당 조응천 공당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 보존금 반환 때는 당도 손해다. 여당에서는 국민 혈세 변호비 대납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명태균 윤 대통령이 박완수 경남지사와 술자리에서 경남지사 공천 경쟁 윤한홍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명태균 검찰 조사에서 윤과 친분 진술. 윤 대통령이 2022년 3월 박완수하고 만났다. 행정의 달인이라면서 박완수를 치켜 세웠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윤한홍 도지사 안 보내겠다라고 전화를 했었다. 야당 쪽에서는 김영선 사무실서 창원개발 논의했다. 명태균이 민간인 신분으로 간담회에 참석까지 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명태균 검찰에서 지금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외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김성훈 경호처장이고요. 그 왼쪽이 홍철호 정무수석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홍철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에게 그 사과한다고 지난번 기자회견 때 사과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 기자가 있었죠. 부산일보 기자입니다. 무례했다. 부모가 아이 대하듯 했다. 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홍철호 정무수석 운영위원회 발언 논란.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 골프 뭐가 문제인가? 야당 쪽에서는 골프 들키자 외교하려고 했다라는 그 거짓 해명, 이것을 이제 물고 늘어졌다고 그래요. 대법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른 사건인데요. 아무튼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다른 사건이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왕 있었던 주요 사건, 최상병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그 다음에 디올백 건넨 최재형 사건, 이것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혐의, 불기소, 기소 의견을 냈는데 처분을 경찰은 불성치, 검찰은 불기소 이렇게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사심의위원들이 누구냐?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는데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이 아니고 이재명 선고의 달입니다. 이재명 선고의 달. 그렇게 강조의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당이 그 이재명 그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고 사법의 정치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말도 들리는데요. 저는 지금 11월은 적어도 여당에서도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국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이제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4대 개혁을 포함해서 인적 쇄신 등등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1심 선고가 끝난 직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